네, 2019 나학격 시리즈 재선 제강 아변 기능사 파트 2 금속 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제도에는 크게 챕터가 3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챕터 1에는 제도의 기본, 그리고 챕터 2는 제도의 응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요. 그리고 챕터 3에서는 이 응용까지 배웠던 걸 바탕으로 기계 요소의 제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도의 기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제시해 놓은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란 것은 우리가 도면을 표기하기 위해 도면을 표시해서 그리거나 그것을 해독하기 위한 약속이죠. 그러한 약속을 이제 제도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도면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의 모양, 크기, 정밀도, 생산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명확히 나타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도면을 그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도 용어와 척도, 문자, 선, 그리고 기호에 이르기까지 이 5가지를 이제 제도의 기본에서 빅데이터 키워드로 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도 용어 및 통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5년간 한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5년간 6문항, 얼마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기 싫지만 실제로 회당 한 0.5문항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두 회마다 이제 한 문제씩 나오게 된 건데, 이게 출제율이 적다면 적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쉽게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몇몇 그런 요소들만 알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각국의 공업 규격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예? 그 공업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표준을 정해서 그 표준에 의거한 이제 제품을 생산하거나 품질 인증을 하는 게 이제 공업 규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업 규격은 KS라 할 수 있죠.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해가지고 KS가 한국 공업 규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외에도 영국은 잉글랜드가 아니라 브리티시죠. 예, 브리티시 스탠다드스 해서 BS를 쓰고, 독일은 도이치를 씁니다. 그래서 DIN, 그리고 미국은 ANSI라는 규격을 쓰고, 또 일본에서는 Japan Industrial Standards에서 GIS를 씁니다. GIS. 그리고 국제적으로 국제 표준화 기구는 ISO가 있죠. 예. 그 대부분 그 표준 규격은 이제 S로 끝나게 되죠. 스탠다드스를 뜻하는 S로 끝나고, 앞에는 각 나라의 영문 국호의 앞글자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K, 영국은 브리티시의 B, 독일은 D, 그리고 미국은 A, 스위스는 S, 일본은 GIS,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공업 규격이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랑 각 국가의 영문명을 알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도 통칙에 대해서 이제 옆에 용어 정리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KS는 코드가 이제 KS 코드가 나오고, 그 뒤에 부분을 분류하는 기호로 나오고, 그 뒤에 이제 4개의 숫자가, 그 숫자 4개가 각 통칙의 각 케이스 규격의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KSB 000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 가운데 여기 이 기호, 이 영문 A부터 V까지 표기가 되는데, 이 각 부분에 대해서 가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는 기본, B는 기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공업 분야에서는 이제 B의 기계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금속에 해당하는 D,
요 두 개 부분이 주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 그 B와 D 부분을 많이 열람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요소의 분류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와 같은 이제 규격 번호가 있게 되는데요. 요거는 참고적으로 이제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다지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분류, 여기 이 기호 분류 부분, 여기와 이제 KS 각 국가의 이제 표준 규격, 요것은 상당히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예시 문제 한번 볼게요. KS의 부분별 기호 중 기계 기본 기계 요소 공구 및 공작 기계들을 규정하고 있는 영역은 기계입니다. 기계를 기본하는 것은 이제 B에 해당하죠. 기계. A는 아까 말했다시피 기본, 그리고 C는 전기, 그리고 D가 이제 금속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본 기계 요소. 이게 여기 이 기본이란 말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앞에 기계가 붙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KS B에 해당합니다. B. 이런 건 이제 좀 헷갈리지 마시고 잘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도면의 크기, 종류, 양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5년간 10문항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도면의 크기, 종류, 양식은 5년간 10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해당 평균 0.8문항. 그럼 출제율이 한 80%에 육박하는데요.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되게 기본 문제예요. 크기, 종류, 양식인데 이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 크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크기 문제. 자, 도면의 크기는 여기 뭐 외워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죠. 예. 도면은 크기는 A열 사이즈를 사용하여 A0부터 A4까지로 구분한다. 여러분들 A4 용지라고 하죠. A4 용지. 흔히 쓰이는 학습지나 뭐 여러분들 연습용으로 쓰는 그런 종이가 A4 용지입니다. A4 용지. A4 용지 사이즈 참고적으로 297210. 297210이라는 걸 이제 상식적으로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제도 용지와의 폭과 그 길이의 비는 1대 루트 2로 한다. 얘도 가끔 시험 문제에 좀 나오는 편입니다. 1대 루트 2. 이게 뭐의 비냐? 제도 용지의 폭과 길이의 비. 폭과 길이의 비입니다. 길이. 그럼 이 제도 용지의 호칭 A0부터 A4까지 있다고 했는데 이걸 전부 다 외우냐? 아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굳이 뭐 전부 다 외웁니까? A0만 하나 봐두고 A4만 좀 봐둡시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자, A0와 A4만 알고 있으면은 841, 594, 420만 알면 됩니다. 841, 594, 420. 그럼 이 뒷자리는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A0 용지, 흔히 이제 전지라고 하겠죠. 그래서 841에 1189. 예, 요 사이즈를 알게 되면은 그 뒤에 오는 종이는 841, 594. 그리고 그 다음에 594, 420, 420, 297. 그리고 우리 흔히 쓰는 A4 용지가 297, 210입니다. 297, 210. 예, 세로는 30cm가 좀 안 되고, 가로는 20cm에서 한 1cm 정도 넘어가는 이제 그런 사이즈. 예, 요게 이제 A4 용지의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일반적으로 도면은 긴 쪽을 좌우 방향으로 놓고, 그리고 사용합니다. 예, 긴 쪽을 좌우 방향으로 놓고 이렇게 옆으로 길게 이제 사용하는데 A4 용지만 짧은 쪽을 좌우로 놓고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A4는 뭐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다 쓸 수 있는데 다른 용지는 일반적으로 가로가 더 길게 이렇게 긴 쪽을 좌우 방향으로 넣고 사용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도면을 접을 때는 원칙적으로 210, 297 A4 용지죠. A4 용지 크기로
하여 표제란이 겉으로 나오게 한다. 표제란이라고 여기 이 도면에 이런 내용들을 축약해서 문자로 적어놓은 그런 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표제란이라고 하는데, 이게 접었을 때 A4 용지 사이즈가 돼서 겉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접어야 됩니다. 여기 콕 집어 어디바이스 보면 자주 나오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도면에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데, 도면의 필수 기재사항, 다음 중 도면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가끔 문제가 나오죠. 윤곽선, 표제란, 중심마크, 요 세 개는 필수적으로 도면에 기입돼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도면의 양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나왔던 내용이죠. 도면에 반드시 기재돼야 되는 사항, 윤곽선, 표제란, 중심마크입니다. 이 세 개. 윤곽선은 도면의 윤곽에 사용하는 그 굵기 0.5의 실선으로 된 그런 이제 테두리를 윤곽선이라고 하죠. 윤곽선. 표제란,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에 이제 도면에 그러한 이제 내용들, 뭐 도면 번호, 도명, 기업, 책임자 성명 이런 것들을 표기해 놓는 게 바로 표제란. 중심마크, 여기가 중심이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굵은 직선의 십자가 마크, 이렇게 중심마크 이렇게 사방으로 그어주죠. 이게 이제 도면에 반드시 마련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바람직한 사항이죠. 바람직한. 도면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일단 비교능금, 도면의 구역, 재단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능금은 이제 도면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때 이제 이런 도면들을 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이제 복사를 할 때 이제 좀 편의를 위해서 비교능급을 하면은 좀 더 쉽게 이게 축소 확대 여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능급, 뭐 금속에 치면 스케일바 같은 거죠. 그런 스케일바 비교능급을 좀 표시해 놓는 게 좀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면 중에 특정 위치를 지시할 때, 내가 어디 특정 위치 지시하는데 어딘지 몰라 찾아 헤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면의 구역을 좀 표시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재단 마크, 도면을 재단하는 경우 원도에 재단 마크를 하는 것이 이제 어디를 재단했는지 잘랐는지 그런 걸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재단 마크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각 기출문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도면의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윤곽선, 도면에 그려야 할 내용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제도용지의 가장자리 손상으로 생기는 기재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는 선, 윤곽선, 네모로 돼가지고 이 최외곽에 이 선을 윤곽선이라고 하죠. 중심마크, 도면의 사진 촬영 및 복사 등의 작업을 위해서 도면의 바깥좌우 4개소에 표시해 놓은 이런 선, 이게 바로 중심마크. 표제란, 여기 이쪽에 일종의 이름표죠. 이름표, 도면 번호, 도면 이름, 척도, 투상법 이런 것들을 이제 화단에 기재해서 이 도면에 대한 대략적인 그 내용을 이제 기재한 표제란. 재단 마크, 도면을 재단할 때, 자를 때 편의를 위해 그려놓은 선을 재단 마크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제 4개가 모두 다 옳은 내용이었어요. 자, 실물을 보고 프리핸드로 그린 도면, 그냥 손으로 그린 도면, 편하게 그린 도면, 바로 스케치도죠. 스케치도. 자유롭게 손으로 그리는 스케치 기법을 모는 종이를 사용해서 하는 편한 방법이 바로 프리핸드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프린트법, 광면 단등을 발라 스케치 용지에 찍어 그 면에 시형을 얻거나 면에 용지에 대고 연필 등으로 문질러서 도형을 얻는 방법, 이제 일종의 뭐 먹지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드 기법, 불규칙한 곡선 부분이 있는 부분을 납선, 구리선, 막 쉽게 소선 가공, 소선으로 이제 내가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재료로 그 윤곽을 따라 굽혀서 그걸 따라서 그리는 그런 방법을 본뜨기법이라고 하고요. 또 쉬운 방법이죠. 사진 촬영법.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제도를 하는 방법, 사진 촬영법. 근데 실물을 보고 프리핸드로 그린 것은 프리핸드법입니다. 프리핸드법. 예, 일명 스케치도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려진 거를 이제 스케치도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척도, 문자, 선, 기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도, 문자, 선, 기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100% 나온다고 보면 돼요. 왜냐? 출제율 200%입니다. 200%. 5년간 26문항이 나왔어요. 한 회당 평균적으로 두 문제는 나온 겁니다. 두 문제. 예? 척도 문제. 특히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척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도. 여기 보면 척도란 것은 이제 도면에서 실제 물건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정도의 스케일을 갖고 있냐, 몇 배를 했냐, 이게 이제 척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척도에는 세 가지가 있죠. 일단 축척과 현척, 배척이 있습니다. 이제 현척은 1대1이죠. 1대1.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사이즈 그대로 그려서 똑같이 1대1로 그린 게 현척입니다. 실물 사이즈 그대로 그린 거. 축척은 실제보다 축소해서 그린 도면을 축척이죠. 축척. 대부분의 도면은 축척입니다. 축척. 예? 특히 우리 기계산업에서는 대부분 도면보다 제품이 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제품이 크죠. 큰 배나 자동차, 비행기 전부 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축척을 쓰죠. 그래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물체가 1이라면은 도면의 사이즈를 이제 반대죠. 반대. 내가 실제 물체가 2라면은 도면에 1로 표시하는 거, 이게 1대2 축척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예? 축척은 실제보다 축소해서 그린 그림을 이제 축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배척, 실제보다 크게 하는 거. 이건 주로 축척이 주로 이 크게 하는 기계 산업이나 건축에서 쓴다면, 그럼 배척은 어디서 쓰겠어요? 배척? 작은 걸 크게 그리는 거. 그쵸. 회로 같은 거, 회로. 그리고 반도체. 생각해보세요. 반도체 소자 같은 거 굉장히 작잖아요. 그거 도면으로 보면은 기판이나 이런 것들 다 도면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작은데 더 작게 그리겠어요? 알아보기 힘들죠. 작은 것들은 크게 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배척이라고 하고요. 실물을 확대해서 그린 도면을 배척이라고 합니다. 축척일 때는 내가 작아지는 정도를 뒤에 씁니다. 뒤에. 예? 2배에 해당하는 걸 1로 그린다. 5배에 해당하는 걸 1로 그린다. 10배에 해당하는 걸 1로 그린다. 라는 것을 이제 축척이라고 하고요. 배척은 2를 갖다 1로 줄여 한다. 그래서 배척은 앞이, 이제 더 앞에 이제 큰 숫자가 오게 되죠. 척도는 표제란에 기입하거나, 그리고 같은 도면 다른 척도를 사용할 때는 필요에 따라 그 그림 부분에, 같은 도면에도 어디는 뭐 1대1로 그릴 수도 있고 어디는 2대1로 그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림 부근에도 편의상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도형이 치수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당한 곳에 명기한다. 또한 이들 척도의 표시는 잘못 볼 염려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기입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비례하지 않는 경우, 이걸 NS라고 하죠. NS. Not to scale 해가지고 NS라고 하는데, 요즘 그 기능사 시험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용접이나 다른 선반이나 이런 기능사 보면은 NS라고 써있는 표제란에 써있는 이런 이제 도면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도면이 치수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not to scale, 이거는 축적이 이제 잘 맞질 않는다. 형상만 보고 참고하고 이 도면의 치수를 봐라. 이런 경우에 쓰는 이제 척도가 NS입니다. NS. 다음으로 선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종류와 용도. 자, 선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은 선이 있죠.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가상선, 특수지정선, 파당선, 해칭선, 가능신선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일단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중요한 거 몇 개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체 외형을 나타내는 선, 굵은 시점으로 하는 이제 그 선이 바로 외형선이죠. 외형선. 예?
최외곽선을 이제 외형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순음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는 선을 순문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도면에서는 꼭 보이는 곳만 나타내야 되는 게 아니죠. 뭐 접힌 부분, 안쪽 부분 그런 곳들 자세하게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런 때 쓰는 게 이제 순문선이라고 할 수 있고, 도형의 중심을 나타내는 중심선이 있습니다. 가운데 1.3선으로 돼 있죠. 가는 1.3선입니다. 가상선, 인접 부분을 참고적으로 표시하는 참고선이 바로 이 가상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는 2.3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수지선선, 파단선, 해칭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고, 또 피치선, 뭐 그리고 무게중심선, 기준선 이런 선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외우냐? 뭐 굳이 뭐 그 시험에는 이거에 이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의 형태와 용도만 도면을 보고 이 형태가 외형선이고 어떤 용도로 쓰인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좀 자주 나옵니다. 절단선. 예? 단면도를 그리는 경우 절단 위치를 대응하는 선이 바로 절단선이라고 하는데, 요건 좀 자주 나오니까 좀 절단선은 좀 이제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이 해칭할 때 해칭이란 것은 이제 그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별하고 절단면을 나타내는 게 이제 해칭이라고 하죠. 해칭. 이거는 이제 빗금으로 이런 이제 세선을 쓰는데, 가는 실선을 쓰는데, 얘도 좀 따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의 굵기의 비율, 뭐 가는 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 뭐 1대 2대 4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참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겹치는 선의 우선순위. 선의 우선순위, 문제가 잘 나옵니다. 선이, 외형선이 있고, 뭐가 있고, 뭐 해가지고, 여러 선이 이렇게 복잡한 형상이 되는 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중요한 순서에 따라, 이제, 그 종류의 선으로 그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외형이죠. 외형선. 예? 외형선이랑 수문선이랑 겹쳤다 하면 외형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문선. 그 다음에 잘린 면을 나타내는 절단선, 그리고 중심선, 무게중심, 치수보조선. 여기서 요로 갈수록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순서,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그 다음에 중심선, 무게중심, 치수보조선. 이 순으로 이제 만약에 선이 겹쳤을 경우에 저 순으로 이제 선을 이제 표시를 해줘야겠죠. 자, 도형에 사용하는 문자, 문자는 뭐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문자의 크기는 뭘로 한다? 높이로 한다, 높이. 예? 그래서 CAD 프로그램 여러분들 나중에 써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문자의 크기를 한글에서는 포인트로 하잖아요, 포인트.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공문서를 작성한다든가 할 때는, 보고서를 할 때는 뭐 10포인트나 11포인트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도면을 그리는 이런 제도나 CAD 이런 데서는 문자를 높이로 표현합니다, 높이. 그래서 24, 3.15, 4.5, 6.3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반적인 요런 이제 그 규격의 그런 이제 문자 치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치수가 이제 문자의 높이인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가라고 썼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높이를 기준으로 문자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자, 또 최근에 선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 한번 보고 이번 시간 배웠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탄이나 질화 등 특수 가공한 부분을 표시할 때 나타내는 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특수 가공을 나타냈다. 특수 가공. 얘를 쓰는 선은 특수 지정선이죠. 특수 지정선 어떤 선 썼더라? 한번 같이 올라가 볼까요? 아까 그 선의 종류 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은 특수지정선이 있죠. 네, 여기 있네요. 특수지정선.
굵은 1.3선으로 그립니다. 특수 가공을 하는 부위에 특별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한 선, 특수지정선. 특수가공 부위, 아까 특수지정선 어떤 선 쓴다고 했죠? 위에 표에서 봤죠? 굵은 1.3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선의 종류에 대해서 이런 이제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게 금속 재료나 그 금속 분야잖아요. 그래서 금속을 가공하기 위한 그런 이제 표시의 그 공정을 위해서 나타내는 그런 이러한 적용 문제가 좀 자주 나옵니다. 자, 이런 적용 문제 잘 나오니까 이제 뭐 선의 용도 중에서도 그냥 단순한 그런 형상이나 이런 선보다는 이제 특수지정선에 해당하는 굵은 1.3선이라는 거 좀 명심하셔서 좀 이제 그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있게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파트 2 금속 제도의 챕터 1 제도의 기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챕터 2가 되죠. 챕터 2 제도의 응용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